지수가 이렇게 빠지는 상황에서 3일 동안 계속 빠졌죠. 이런 상황에서 신규 매수를 어떤 종목으로 해야 될지 모른다면 이런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해도 좋습니다. 앞에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면서 테마에 대장률했던 그런 종목을 가지고 이제 시장의 이목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주가는 하락을 할 겁니다. 하락을 하다가 이런 지수 하락 시기에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주가만 하락을 하는 이런 순간에 매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매수를 하기 전에 한 가지 더 확인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모습이 확인이 되면은 충분히 매수를 하기에 좋은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2022년 1월 10일 월요일 관심 종목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면은 종목 찾는 시간 30분 이상 줄여줄 겁니다. 그리고 이거 한 번씩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수가 목요일까지만 하더라도 목요일날 마이너스 2.95%까지 하락을 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다행히 금요일 날에는 코스닥 1.71%까지 상승을 했다가 이제 마감을 했는데요. 근데 아직까지 추세라는 게 여기서 바로 이렇게 반등이 나와주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발생합니다. 특히 이 핑크색 선이 3일선인데요. 핑크색 선이 3일선인 이 주가가, 그러니까 지수가 3일선을 완전히 돌파를 하고 여기 위에서 안착을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하면은 다시 한 번 더 밀릴 수 있다라는 것도 가정을 하면서 비중 조절을 좀 해야 되는데요. 그럼 이렇게 좀 애매한 시장에서 올라갈지 내려갈지 잘 모르는 애매한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종목을 매수를 하는 기준 중에 하나는 앞에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면서 시장에 대장을 했던 그런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편입니다. 일단 기준은 첫 번째로 시장에 대장을 했었냐, 그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죠. 하락을 할 때 거래량이 없는 그런 모습을 파악을 하고, 이 하락을 할 때 특정한 가격 기준선이라는 게, 저는 이제 가상의 기준선을 만들어 놓고 매매를 하는데, 그 선 근처, 그러니까 이거를 구간을 나눴을 때 윗구간, 중간 구간, 밑에 구간 이렇게 했을 때 이 위에서 사는 거는 좀 위험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중간 구간도 좀 가격적으로 지수가 빠지면 더 밀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밑에 있는 이런 구간에서는 저는 매수를 한번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매수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볼 관심 종목들은 다 그런 느낌으로 종목들을 볼 겁니다. 주로 기본 베이스는 거래대금이 가장 많이 터진 상태에서 주가가 하염없이 이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떨어지는 그런 종목들, 그리고 이제 재료를 좀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떨어지면서도 재료가 괜찮은 종목들 반등이 쉽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 눌리는, 앞에서 크게 상승을 했던 종목이 주가가 이제 하염없이 이렇게 눌리는 종목을 기준으로 봤을 때 테마의 대장이었고, 그 다음에 재료가 있는 종목들은 바로바로 이렇게 반등이 나와주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근데 종목이 약하다고 하면은 막 한 달 뒤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3개월 뒤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한 것들, 그런 것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눌림 매매의 좀 단점이긴 합니다. 그런 게 싸게 살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요. 그럼 바로 종목들을 보면은 버킷 스튜디오도 이제 오징어 게임 관련된 종목이고, 뭐 오징어 게임 시즌 3도 있고, 이정재 배우 골든글러브 상인가 미국의 그 상을 또 후보로 올라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인지 좀 자세하게 못 봐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런 재료들이 하나씩 있다라고 하면은 참 좋고, 이제 신원 종합 개발입니다. 얘는 이제 윤석열 후보 관련된 종목인데, 이게 또 앞에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면서 이제 상승을 크게 했죠. 이런 종목이 지금 하락을 하면서 크게 반등이 여기서 나왔지만 그러고 다시 빠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가격적으로는 제가 볼 때 여기보다 이 위에보다는 여기가 좀 낮은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보고 있고, 재료로는 일단 정책 관련돼서 지금 어차피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 이제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정책주들이 또 상승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 파워넷입니다. 파워넷은 이게 LFTP 배터리 관련된 그런 종목이고요. 얘도 앞에 거래대금이 좀 많이 터진 상태라서 이제 떨어질 때 크게 반등 없이 거래량만 이렇게 줄어들면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이런 박스권을 만들어주는 모습이 나와가지고 관심 종목에다가 좀 넣어놨습니다. 다음 비트나인은 저번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얘는 최근에 이제 이런 상승이 나와준 뒤에 이틀 동안 음봉으로서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래대금을 유심히 보시면 좋습니다. 5일선이 지금 깨진 상황인데 이 음봉으로 나오면서도 거래대금 자체가 얼마 터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시각적으로만 봤을 때 양봉으로서 돈이 들어온 모습에 비해서 이 음봉으로 떨어지는 이 모습에서 거래대금 자체가 얼마 없다는 거는 주가가 떨어지면서도 세력이 털진 못했구나라고 좀 예상을 해보면서 매매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오위즈인데요. 네오위즈도 저번에 말했는데 이런 박스권이 있죠. 이런 박스권을 일단 그동안에 장기간에 만들어 놓은 박스권인데 여기를 단기간에 살짝 반등, 여기 돌파를 좀 해줬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빠진다는 거죠. 근데 이런 빠지는 모습에서 오히려 이런 지지 구간, 지수가 빠지면서 그러니까 종목에 큰 변수 없이 그냥 지수 빠지니까 같이 빠진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한번 이런 구간에서는 한번 매매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KG 모빌리언스도 이 앞에
이런 박스권 만들어 놓은 이런 모습들이 괜찮아 보여가지고 지금 관심 종목에 넣어놨고요. 결국에는 그냥 키포인트라고 하면은 일단 떨어질 때 거래대금 자체가 얼마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각자 이런 종목들 중에서 재료 같은 것들을 하나씩 어떤 재료가 있겠구나, 다음에 있을 재료를 생각하면서 매수할 종목들을 찾아보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종목도 뭔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게, 이런 더 이상 빠지지 않는 모습이 있죠. 이게 며칠 동안, 한 2주 동안 이 위에서 주가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체적인 차트의 모습을 봤을 때 분명 이런 신고가 구간 한번 가려고 노력은 했었는데, 가려고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횡보를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수가 빠지면서 이 종목도 같이 이렇게 빠지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봤을 때 어떤 거를 유추해 볼 수 있냐? 일단 이 위에서 저점이 깨지지 않으면서 이렇게 횡보를 했다라는 거는 세력이 개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세력이 개입을 했고, 근데 이 개입한 상태에서 분명 버텨줄 수 있었지만 지금 지수가 하락한다라는 그런 걸로 명목으로 같이 그냥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데, 그렇다고 여기서 세력이 빠져나갔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게, 거래대금 자체가 크게 지금 많이 터지면서 빠지는 게 아니다라고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자체도 나쁘지 않게 보고 있는 상태고요. 물론 여기서 바로 매수를 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기준을 가지고 특정한, 여기서 더 밀릴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럼 더 밀리면은 한번 내가 그때 한번 또 사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관심 종목에 넣어놨습니다. 그다음에 갤럭시아 머니터리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이런 거래대금이 크게 터지면서 시장에 대장을 했던 그런 종목이죠. 그 뒤에 주가가 하락을 합니다. 근데 이 하락을 하면서 봐야 될 게 뭐냐? 이런 박스권을 만들어주는 이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주가가 하락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잡는 게 아니라 이 위에서 박스권을 만들어 놓는 이런 모습 자체가 그동안에 횡보를 거치면서 분명 올라갈 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가 지금 지수가 빠지면서 일부러 주가를 떨어뜨리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에서요. 왜 그러냐? 여기서 그동안에 횡보를 하면서 개인들이 여기서는 사람들이 계속 매수를 하겠구나라고, 그러니까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개인들이 매수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력 입장에서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한번 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저점을 깨면서요. 더 이상 이제 이거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 그냥 하려고 만든 거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말을 잘못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위로 올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만들었다라고 남들 보기 좋게 해놨다가 일부러 지수 빠질 때 이렇게 같이 빠지면서 이 앞에 박스권을 보고 매수를 한 사람들이 저점이 깨지면서 손절이 나가는 거를 일부러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럼 그 뒤에 주가를 이렇게 빠진 뒤에 갑자기 이렇게 확 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도 같은 관점으로서 일단 이 앞에서 크게 상승을 했던 모습이고, 근데 좀 많이 빠진 거는 아무래도 좀 악재성 뉴스들이 좀 있어가지고 카카오 게임즈는 좀 빠진 모습이긴 한데요.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특정한 구간에서 조금 더 싸지면은 한번 매수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진세미캠, 동진세미캠은 손절이 한번 나갔었는데 위에서 한 3번 손절 나간 것 같은데, 얘도 일단 보는 관점으로서는 좀 이런 구간까지 왔을 때는 한번 매수를 해보려고 관심 종목에다가 좀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대부 시스터즈도 할지 말지는 좀 모르겠는데, 일단 그냥 이 구간에 손절을 잡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얘도 앞에서 거래대금이 이렇게 많이 터진 그런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락을 하는데, 뭐 쿠키런, 킹덤 이런 것들이 매출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크게 반응이 없었지만, 이때 이제 반응한 게 NFT 관련돼서 이제 NFT로 좀 엮어서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서 상승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 재료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여기서 반등을 한번 더 기대를 하면서 이 종목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캐몬 같은 경우는 이제 1월 달에 노바백스 국내 백신 승인 관련돼서 얘기가 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상한가도 만들었던 그런 모습인데, 이 종목은 좀 움직임이 더럽긴 더럽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이런 구간 자체에서는 좀 지켜주는 모습, 여기서도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한번 1월 달에 있을 국내 백신 저런 이슈들도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떨어지면은 매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관심 종목에다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제노코인데요. 제노코도 무상증자 이슈로 해가지고 강하게 상승을 했던 그런 종목인데, 사실 재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좋고 이렇게 보진 않는데, 근데 워낙에 앞에서 크게 상승을 했던 종목이라서 이런 게 이제 줄곧 이렇게 떨어지다 보면은 좀 반등이 잘 나와주는 경우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다가 좀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에 바른손인데요. 바른손도 이제 이것도 메타버스 관련돼서 기업을 인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도 돈이 많이 들어온 종목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온 종목이라서 조금 더 이렇게 밀리면은 한번 매수를 해보려고 관심 종목에 넣어놨고요. 다음 T사이언티픽도 같은 관점으로서
얘가 앞에 상승을 했던 그런 모습이고 지금 하락이 크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좀 가격적으로 이기는 가격대라고 생각하면서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고, 대신에 이제 대장은 이제 비덴트라고 볼 수 있고요. 대장을 매매하는 게 가장 확실하긴 합니다. 이런 상승했던 그런 종목, 이런 대장이 이제 상승할 때 크게 상승하고 떨어질 때는 좀 적게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T사이언틱 픽에 비해서 좀 덜 떨어진 모습이고, 만약 매매를 한다고 하면은 비덴트를 조금 더 매매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코캡, 얘는 리비안 관련된 종목으로서 이 앞에서 크게 상승했다가 빠지고 다시 이렇게 반등이 나와주는 상태인데요. 근데 이 반등 시기에서도 이때 당시에도 거래대금이 완전히 막 죽어가면서, 죽은 게 아니라 올리면서도 돈이 좀 터졌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떨어질 때 거래대금이 그렇게 크게 터지지 않으니까 얘도 이렇게 떨어지면 한번 매수를 해보려고 관심 종목에다 넣어놨습니다. 다음에 세종메디칼이고요. 세종메디칼, 얘도 제넨셀 치료제 관련된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 앞에서 최근에 돈이 많이 들어온 상태이기도 하고 지금 이렇게 떨어지면서도 좀 거래대금이 좀 줄어들면서 떨어지길래 한번 제넨셀 이런 이슈 같은 것들 찾아보면서 관심 종목에다 좀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케이카인데요. 케이카 같은 경우도 이런 최근 중고차 시장에서 그 중고차 값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케이카도 상승을 크게 했는데 얘도 상승할 때 거래대금이 좀 이렇게 터지는 그런 모습이었죠. 근데 반대로 주가가 하락을 하는데 크게 주가가 빠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이렇게 좀 눌려가지고 이런 구간까지 오면은 한번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관심 종목에 넣어놨고요. 아까 봤듯이 비덴트까지 좀 이렇게 봤습니다. 얘는 이제 대장으로서 NFT나 빗썸 관련돼서 좀 상승을 크게 했던 그런 종목이죠. 근데 이런 종목이 이렇게 좀 단기간에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는 물론 악재의 유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매매를 해야 되지만 일단 돈 자체에서 터진 게 있기 때문에 떨어질 때는 좀 이렇게 떨어진다, 특히나 거래대금 없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계속 관찰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면은 위지트 같은 종목도 얘도 분명 이런 그 박스권 앞에서 이런 박스권을 만들어 놓은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 박스권을 만들 때 세력이 그냥 만들진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이 박스권의 저점을 최근에 지수 빠지면서 같이 빠졌다는 겁니다. 이런 저점이 지금 깨진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게 저는 세력이 의도적으로 깼다라고 또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얘도 관심 종목에 넣어가지고 좀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